공항 퍼스트클래스 사건 이후 손흥민은 조용히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족을 만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정작 몇몇 승무원들의 편견 어린 태도와 음료 실수로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그는 소란 피우기를 원치 않아 그저 그날의 해프닝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무례하게 굴었던 승무원들과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본 승객들은 결코 그 사건을 쉽게 잊지 못했다. 항공사 내부에선 어찌 처리됐을까? 비행기 착륙 후 수석 승무원을 비롯해 관련된 이들은 서비스 부족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손흥민이 별도의 항의나 클레임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퍼스트 클래스를 통째로 예약한 승객에게 터무니없이 불친절하게 대한 점, 심지어 음료까지 쏟고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점 등등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항공사 상부는 자칫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치명적이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관련 승무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물론 손흥민이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을지 모르나 어쨌든 그의 존재감은 너무 컸다. 한편 손흥민은 이 일을 굳이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폭로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세간에 대대적으로 퍼지진 않았다. 다만 함께 탑승했던 또 다른 사업가 이도현이라는 인물이 개인 SNS에 짧은 목격담을 남기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 옷차림만으로 손흥민을 무시하다가 역으로 당황한 승무원들이라는 이야기가 은근히 회자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팬들은 손흥민다운 대응이었다. 괜히 소란 떨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다는 평을 남기며 조용히 흘려보냈다. 항공사 내부에선 사건 당일 음료를 쏟았던 여성 승무원 서주연은 왜 제가 그때 정중하게 사과조차 못했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나? 하며 자책을 반복했다. 게다가 손흥민임을 알게 된 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내가 전 세계 슈퍼스타에게 무례를 범했구나. SNS에 올리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도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녀는 내부 면담에서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했고 회사는 공식 징계 없이 재교육 명령을 내렸다. 똑같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돈 안 들어 보이는 승객은 가짜일 거라 생각했다는 태도를 가진 몇몇 승무원들도 반성문을 썼다. 그들은 이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정작 당사자 입장에선 중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냥 외모만 보고 게다가 음료까지 쏟고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사과하지 않은 건 직업의리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게다가 그는 사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VIP 승객이었는데 결국 항공사는 승무원 전원에게 겉모습으로 VIP를 추측하지 말고 모든 손님을 존중해라라는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손흥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대표팀 스케줄을 소화한 뒤 해외 리그로 복귀했다. 어떠한 인터뷰에서도 비행기 사건을 대놓고 말하진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를 전부 예약하셨다는 루머가 있던데요. 라는 기자 질문에 조용히 쉬고 싶어서 한 선택일 뿐입니다라고만 간단히 답했다. 다만 지인들에겐 가끔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직 많더라. 나도 옷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 종종 이런 일을 겪는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 정도로 말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도현 사업가가 쓴 SNS 글이 축구 커뮤니티로 퍼지며 잠시 화제가 되었다. 비행기에서 어떤 승무원들이 한 남자를 무시했는데 사실 그 남자가 손흥민이었다. 착륙 직전 그가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날 존중했어야 했다고 일침 놓았다라는 요지였다. 네티즌들은 와, 그 승무원들 레전드다. 진짜 클래스는 돈이나 옷차림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손흥민이 폭로했다면 항공사 망했겠다 하며 술렁였지만 사건이 크게 보도되진 않았다. 손흥민 측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항공사는 곤혹스러워했으나 이미 수그러든 이슈라 굳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이로써 겉보기에는 조용히 넘어간 셈이었다. 하지만 정작 항공사 내부 직원들은 이 사건 이후 승무원 교육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큰 코 다친 사례로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공식 교재에 쓰진 않았지만 다들 암암리에 아는 이야기였다.
승무원 중 일부는 나는 그날 퍼스트 클래스에 없었지만 얘기 많이 들었다. 완전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더라며 서로 조심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음료를 쏟은 서지현 승무원은 얼마 뒤 다른 노선으로 옮겨져 한동안 퍼스트 클래스 근무에서 배제되었다가 재교육 후 복귀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실수였다. 의도가 없어도 상대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회사는 다행히 그녀를 해고하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영혼의 상처가 남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한편 한 남자 승무원, 즉 손흥민에게 티켓 재확인을 여러 번 요구했던 이는 그 뒤로는 절대 손님을 의심부터 하진 않는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사소한 의심이 쌓여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왜 자꾸 확인하려 했나? 내게 편견이 있었던 듯이라며 반성. 비록 여론에선 호되게 까이진 않았지만 그날 현장에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각자 마음 한구석에 크나큰 교훈을 새긴 것이다. 그 뒤 손흥민이 다른 항공을 이용했는지 그 항공사를 또 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해외로 돌아가 리그 경기를 치르며 바쁜 일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비행기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큰 소리치고 문제 삼지 않았나 궁금해했지만 손흥민이 대체로 자극적인 갈등을 즐기지 않는 성향임이 드러났다. 그에게는 이미 축구 경기 하나하나가 더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차별과 무시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굳이 소송을 하거나 언론 플레이할 마음은 없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항공사에서도 만약 손흥민이 SNS나 언론에 폭로했다면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안쓰러했다. 결국 그들은 역시 진정한 슈퍼스타다운 여유로운 대응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승무원들 사이에선 우리가 운이 좋았다. 소송감이었는데도 그는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돌았다. 한 익명 승무원은 내부 커뮤니티에 진짜 배웠다. 유명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승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절감했다라고 썼다. 이 글이 캡처되어 조금 돌아다니며 이 항공사 이제 정신 차렸나라는 비아냥도 있었고 동시에 그래도 깨달은 건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어느 날 수석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한때 판단 미수로 큰 실수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정말 진짜 VIPS로 간단하게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겉모습만 보고 등급을 정해선 안 된다. 또 승무원은 실수했으면 즉각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주제로 본인이 체득한 교훈을 공유했다고 전해진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간간히 한국에 올 때 편안한 후기 차림을 고수했다. 공항에서 팬들과 인사를 나누되 원치 않은 과도한 관심을 피해 최대한 신속히 빠져나가는 패턴. 어떤 팬은 혹시 이번에도 퍼스트 클래스를 통째로 예약했나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아니요, 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라고 넘겼다. 그러다 어떤 다른 항공을 탈 때 또 다른 편견을 마주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세간에 드러나진 않았다. 그는 비슷한 일을 겪어도 똑같이 조용히 대응할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이도현 사업가가 다시 손흥민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SNS에선 한 번 더 손흥민 짱이라고 짧은 글을 올린 게 끝이었다. 내가 본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고 대하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이에게 존중을 보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 최고다라는 칭찬. 댓글들은 항공사나 승무원들도 평생 배웠겠지. 부디 다음엔 아무 편견 없이 응대하기라는 반응이 달렸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날의 일은 묻혀갔으나 항공업계 종사자나 손흥민 팬들에겐 작은 레전드 일화로 전해졌다. 어느 항공기에서 평범해 보이는 승객을 무시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 축구 스타였고 착륙 직전 기내 방송으로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는 스토리. 아마 시간이 지나 책이나 기사로 써도 흥미진진할 이야기다. 그러나 손흥민 본인은 그걸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 게 그의 방식이니까. 결국 진정한 클래스, 즉 돈이나 명품 옷이 아니라
태도와 배려에서 비롯되는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날이었고, 차별과 무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임을 입증해 주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클래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니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한마디가 그날을 상징적으로 마무리 지은 셈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서 스쳐 지나간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평생 이 교훈을 떠올리며 사람을 옷차림이 아닌 내면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한번 손흥민을 대할 때 혹은 또 다른 승객을 옷차림만으로 판단하려 할 때 이 일화가 똑같은 울림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해프닝이 남긴 큰 여운. 그리고 손흥민은 다시 그라운드에서 그저 웃으며 달려나가 골을 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듯이 말이다. 끝.